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현장 정치 모처럼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방송 일정도 있고 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기각입니다. 그런데 이 기각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모두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문을 보면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전처럼 진행 상황은 일부에서 지면 신청 분석을 해드리는데 일단 뭐 종이 신문이 아니고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을 중심으로 지면 신청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를 하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어떤 방향으로 좀 갈지 읽을 수가 있겠죠. 자, 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뭐 4대4 인용파4 기각파4 4대4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새로운 옵션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각하죠. 각하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단을 하지 않는 이 각하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또 각하가 됐을 때 인용이 기각이 됐을 때 일단 직무에 복귀하는 건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건 똑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당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가장 멘붕에 온 사람은 아무래도 이재명이죠. 이재명 본인의 선고 앞에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지 본인이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좌절됐습니다. 선거법 2심 모레입니다. 이제 모레 놓으면은 좌파에서부터 손절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오늘의 지면 신청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소식이 모든 언론의 주요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이 각하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 부분에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헌재 결정이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늘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고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 그러니까 인용이 되려면은 무조건 6명이 돼야 되죠. 지금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인용이 되려면 6명이 돼야 되는데 인용은 단 1명 나왔습니다. 단 1명. 이 5가지 탄핵 소추안 내용을 다 물론 변론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변론은 한 번 90분 하고 말았는데 그 변론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평의를 했는데 그 평의 결과가 한 명은 인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면을 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를. 그리고 5명은 아니다. 직무 복귀를 해야 된다. 기각.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2명이 각하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혼자 유일하게 나 홀로 인용을 한 사람은 바로 정계선입니다. 정계선. 그 서부지방법원장을 했던 정계선이고 각하 2명,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한 각하 2명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죠. 정형식 재판관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심리의 평의의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아예 각하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탄핵 발의를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는 여기에 일종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기각해야 된다 5명은 그러니까 파면하면 안 된다는데 여기에 정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도 다 오늘 기각적으로 했습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탄핵 발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이 좌파 성향의 3명, 거기다가 김형두, 김형두는 이 중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또 김복형 우파로 분류가 되는데, 우파 당연히 이제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우파로 분류되는 2사람은 어디 갔느냐? 바로 각하, 이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됐고,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저기서 주문을 딱 읽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가 풀립니다. 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 또 딱 말하는 순간에 딱 직무 정지가 풀리죠.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직무 정지가 풀렸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 지금 직무를 시작을 했고 지금 각하 의견을 낸 2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를 통과를 시켰죠. 192표인데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108명 중에서 뭐 12명이 이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그러니까는 151석이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192표를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기준으로 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를 보면은 3개는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행위, 나머지 2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보면은 그 주석서에도 이 대행을 어떤 대행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렇지 않고 192표 가지고 통과를 시킨 점, 이것이 오늘 그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 192표를 통과를 시켰고 민주당에 내세운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이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하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이것이 이제 국무총리 때 했다는 것이죠.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이런 부분, 임명 거부는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석회에 있으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2명이 그것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은 전체 결론은 각하가 아니고 기각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각하 결론이 나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아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과를 시켜서 직무 정지시킨 것이 무효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효면은 최상무 권한 대행이 했던 행위들은 최상무 권한 대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행의 대행이. 그러면 최상무 권한 대행이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있죠. 정계선하고 조한창. 그러면 그 2명의 헌법재판관 자격, 지위도 논란의 소지가 되죠.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을 했으니까는. 그러면 그 2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심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무효라고 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심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해서도. 그래서 헌재는 오늘 각하를 하지 않았다. 원래 각하를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각하를 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2명의 소수 의견이 각하라는 것을 적시를 하고 기각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우원식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존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존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6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사람을 제외한 그 정형식 조한청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가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탄핵 소추는 본래 신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무총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무총리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헌법재판소 주석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해석을 해놓은 거기 보면은 분명히 이 의결 종족수는 지금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맡고 있는 직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무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각하를 하지 않고 그 이후로 192표를 얻어서 탄핵 직무 정지가 된 것이 합당하다, 합법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결론을 또 하나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정형식 조한찬 재판관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한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192는 200석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각하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말씀드린 대로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등 5명이고 이 중에서 좌파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죠. 원래 이제 인용파 넷, 기각파 넷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기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을 할 때 그 기각 쪽에 썼던 4사람 그리고 인용 쪽에 썼던 4사람. 근데 인용이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됐죠. 그때 인용 쪽에 썼던 사람이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였는데 그 중에서 이 3명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탄핵 선고에 앞서서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오히려 기각적으로 했습니다. 워낙 건수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민주당이 더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지면 신청 분석입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이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든 각하든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도 이 총리 공간에서 이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리 공간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이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서 총리실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는데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오늘 보냈습니다. 10시 조금 넘어서 이 직무 복귀가 결정이 됐는데 바로 중앙재난안전본부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지금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상당히 피해가 큰 상황이죠.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민주당은 계속 최상목 대행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화문에 오늘부터 천막 당사를 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집회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국민 생활, 민생을 뿌리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덕수 대행은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늘 바쁘게 지금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10시 45분에 중앙재난상황실을 방문했고 11시에 안보 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고 11시 10분에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경제부총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겠죠. 대행 업무를, 대통령 대행 업무를. 그리고 11시 40분에 대국민 담화를 했고 지금 국무위원 간담회 또 지금은 산불 현장에 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귀한 한 대행 오늘 첫 지시는 지면 심청 분석 두 번째입니다. 첫 지시는 전국 산불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다. 전국 산불에 대해서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 상황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상황센터를 찾아가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전력 체계를 구축해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복귀를 하면은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론조사도 했었죠.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도 아시아투데이 지면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헌 이것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경제, 민생경제 살리는 일이었죠. 민생경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고 특히 내부 여건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서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또 뭐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고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전선의 제1선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그 극좌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예, 일단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이 큰 관심사죠. 오늘 여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이재명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지면 신청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당은 이제 일제히 다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뭐 조심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오늘의 이슈 집중 회고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오늘 나온 것은 이제 표 분석을 5대 1대 2로 나왔죠. 5대 1대 2. 이 표 분석을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릴 텐데
이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확 올라갔다. 제가 썸네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 기각이든 각하든 확률을 확 높였다. 이 한독수 선거를 정밀 분석을 잠시 후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독수 기각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 30번 최상목 대행까지 하면 30번 줄 탄핵을 이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예측을 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재명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정략적으로 줄 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다만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각하가 아닌 기각을 결정한 것은 좀 유감이다. 왜 그러냐면은 각하를 해야지, 이게 아직 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들이미니까 각하를 해야지 이 줄탄핵,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줄탄핵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동조해서 줄탄핵 공범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도 오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지금 이러면 28일, 이번 주 금요일. 근데 그것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은 4월 초로 넘어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덕수 총리 이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잠시 후 2부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넘어가기 전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부민이네요.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이나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가 됐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이 아니죠. 이제 겨울 지났죠. 자, 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 집중 해부. 첫 번째는 한덕수 선거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하의 새로운 옵션이 떴다. 각하의 새로운 옵션이 떴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번째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것이 다 합하면 21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기 전에 21번 발의가 됐습니다. 거의 한 70년 넘는 동안 21번 발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3년 동안 30번째 발의가 됐습니다. 30번째. 그러면은 이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제 그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면은 그 시간부터 헌재에 넘어가서 직무 정지가 되죠. 자, 그래서 발의는 30번 했지만은 지금 실제로 통과시켜서 헌재에 넘겨서 직무 정지시킨 것은 13건이었습니다. 13건. 그 중에서 오늘까지 9건이 헌재에서 처리가 됐죠. 자, 9건. 전부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 발의를 해서 현재 구전 9패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로 이제 구전 9패가 됐는데, 9번 기각 결정 중에서 7번은 전부 다 만장일치입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일 때는 9대0, 지금 8명일 때 8대0. 한독수도
오늘은 그 8대 0은 아니었죠. 5대 1대 2 나왔는데, 그 전에 한독수 이전에 8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8번의 그 기각이 있었는데, 6번이 만장일치입니다. 6번 만장일치. 지금 기억나시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때 헬로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탄핵안이 처리가 돼서 직무 정지가 돼서 한 6개월 만에 복귀했죠. 그때 만장일치. 그 다음에 이정섭 대전고검검사. 원래는 이재명의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차장이었는데, 거기 또 직무 정지를 시켰죠. 그런데 만장일치 기각. 그리고 얼마 전에 이진숙, 이진숙 만장일치 아니니까 만장일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상민, 이정섭에 이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8대 0 만장일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8대 0 만장일치, 조상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8대 0 만장일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8대 0 만장일치. 자, 만장일치고, 이게 다 이제 기각으로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9번 다 기각되는데, 이제 그 전에 6번이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일종의 표결에 들어간 게 2번 있었죠. 하나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이 4대5, 인용이 4, 기각이 5, 인용은 6대까지 이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 그 다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4대4였죠. 4대4에서 인용이 6명 안 돼서 기각. 그러니까 지금 한독수 대행 전에 8번의 전부 다 기각됐는데, 인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오늘까지 구정구패한 거죠. 없었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은, 기각으로 만장일치 8대 0이나 9대 0 되든지, 아니면은 기각하고 인용이 갈렸죠. 안동환 검사 때는 인용사 기각고 갈렸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사 기각사 갈렸죠. 그래서 인용파 기각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하가 하나도 없죠. 그동안. 한독수 대행 전에 각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8번의 선거 중에서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각하가 2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도 그동안 전부 다 인용 아니면 기각. 그래서 심지어 8대 0 인용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니다. 기각해서 4대4 구도가 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4대4 그거 나오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분석들을 했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각하라는 옵션이 새로 끼어듭니다. 각하. 뭐냐면은 각하라는 것은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거리가 아니야. 현재에서 다툴 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하라는 것은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죠.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변론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죠. 절차적 정당성. 변론도 충분히 해야 되고 평의도 충분히 해야 되고 반론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되고 하죠. 그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인데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헌재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11번 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재 출석을 했는데 발언권을 제한을 했죠. 3분만 더 발언하자고 하는데 문영배가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현직 대통령에게 3분조차도 발언권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인신문 시간을 딱 90분 맞춰가지고 초석에까지 갖다 놨죠.
그래서 졸속을 했다. 그 변론이 11번 끝나고 나서 새로운 변수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핵심적인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란 프레임을 씌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 또 하나는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 이 두 가지죠.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국헌문란, 그래서 내란.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은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거 두 개는 국헌문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또 하나는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짰는데, 홍장원의 메모는 완전 흔들리고 있죠. 뭐 꼬부랑 글씨 비슷한 거 원본을 제출했는데, 그걸 뭐 보좌관이 무슨 뭐 체포 대상 명단으로 둔갑을 시킨, 이거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누군가 가표를 했다. 이게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가표를 한 거 아닌가? 무슨 뭐 체포 국어 뭐 저거 새로 적어놓은 거. 자, 거기에 의문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곽종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도 계속 오락가락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 고백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나왔고, 그게 생생히 다 중계가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시 심리를 해야 됩니다. 변론을 제기를 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흐려지는 것이다 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할 때는 형법상의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그게 뼈대를 이루는데 80%가 그거였는데, 갑자기 현재 심리를 앞당기려고 그 부분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그런 비유까지 하죠.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다. 그것 가지고 짜장면 맛을 평가하라.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인 판결이다. 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불을 확 붙인 것이 누구냐?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해준 지기현 부장판사가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검찰이 이 구속기간을, 그러니까 기소 전 구속기간을 넘겼다. 그런데 혹시 기소 전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해서, 법원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 가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그것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재심, 사건이 다 끝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흘러서 재심 신청을 하거나, 김재규 재심까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구금해서 가는데, 이게 한 뭐 1년, 2년 있다가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거나 재심을 하거나 하면은 그동안 인신을 구속해 놓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인신을 구금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신 구금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면은 더 엄격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대두가 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으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도 못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각하라는 옵션이 등장을 했고, 그 각하라는 옵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8번의 그 헌재 선고에서는 각하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각하가 하도가 되고 나서 각하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 두 사람, 정영식, 조한창.
자, 그러면은 각하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게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국회에서 할 때 원래 200석 이상 기존을 해야 되는데 151석 기존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은 각하해야 된다. 이 의견인데 좀 결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다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의 그 개념이 흔들리겠죠. 자, 그래서 각하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 의견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하를 아마 조한창, 정형식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이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또 낼 겁니다. 각하 의견을. 그러면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각하 의견에 동조할 사람이 몇 있을 겁니다. 왜 몇 있느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좌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 문영배, 이미선, 이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인데, 문영배, 이미선은 4월 18일 날 퇴임합니다. 퇴임을 하죠. 그러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든지 이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은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죠. 역사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가 같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이 헌재가 내린 결론하고 이 법원이 내린 결론이 달라버리면은, 그러니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상황이 됐는데 사법부에서 법원 판단에서 이것을 공소 기각을 하거나 무죄를 해버리면은 대통령 다시 복귀할 수도 없는 거고 헌재에서는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도 계속 학계에서 뭐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헌법학의 이 거두인 뭐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것은 안 된다. 사기 탄핵이다. 그 80%를 차지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리고 헌재에서 심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재판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손 떼는 거죠. 자기들을 손 떼는 거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손 뗄 수 있는 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각하죠. 우리는 결정 안 해. 이것은 헌법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명이 곧 이제 퇴임을 하는데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각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오늘 이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나온 두 명의 각하 의견, 그 각하 의견이 갖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오늘 한덕수 총리 선거를 계기로 해서 떴다. 자,
그래서 그 이슈 집중 해보려 해드렸고, 자, 연결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기각, 각하 차이점은 뭘까?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기각은 그 법원 판결로 치면은 기각은 무죄죠. 무죄죠. 그런데 각하는 법원 판결로 치면은 공소 기각입니다. 유무죄를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유죄 무죄 결론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법적 절차에서는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 기각을 하면은 유죄 무죄와 달리 공소 기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다른 그 유죄냐 무죄냐 판정을 하면은 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같은 걸로 다시 기소를 못 하죠. 그런데 공소 기각을 하면은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다시 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다시 기소를 신청을 해서 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 기각을. 이제 그건 이제 사법적 절차고, 헌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안 내리고 각하를 결정을 하면은 이게 일사부재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민주당이 다시 탄핵 발의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발의. 똑같은 걸로는 안 되죠. 그러면 탄핵 발의를 하면서 지금 헌재로 넘어간 그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빼려고 했던 이 형법상 내란죄를 뺀 상태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은 다시 이제 표결에 붙여지죠. 표결에 붙여지면은 이 3분의 2가 이사됩니다. 3분의 2가 이사되니까 이번에 헌재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을 해서 3분의 2가 안 돼서 기각이 됐죠. 근데 다시 또 이 탄핵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때 한동훈이 자기를 체포하라는 뭐 명령이 있었다. 이것을 어디서 듣고 왔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이 일종의 배신을 하면서 그때 1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죠. 최소 12명이 이탈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발의를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108명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는 108명이 딱 뭉쳐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이탈을 하면은, 그때처럼 이탈을 하면은 이게 다시 헌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한동훈이 사실상 완전히 세력을 잃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그 원내만 있고, 뭐 장동혁, 그 사무총장까지 했던 장동혁도 완전히 지금 한동훈에게 돌아섰죠. 그래서 108명이 그 국권이 지킬 것이다. 가령 안철수도 그때, 안철수 의원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지만은 만약에 형법상의 내란이 포함이 안 돼 있었으면은 반대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108명이 국권이 지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각하가 돼도 다시 헌재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불씨가 살아있으니까. 잔불이 남아있는 겁니다. 잔불이. 불을 껐는데 곳곳에 이제 잔불이 좀 남아있는 거죠. 다시 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발의는 이제 민주당이 하겠죠. 이제 통과는 그 다음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왜 그렇게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재명이 모레 선거법에서 일단 2심을 받죠.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올 텐데, 유죄가 나오면은, 유죄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은 3월 26일 2심 유죄를 받으니까는 6월 26일
26일까지는 피선거권에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거꾸로.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그 앞당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시 시도를 하겠죠. 이게, 각하가 돼서 이 판정을 헌재에서 안 내리면은 이재명은, 그래?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을 고쳐가지고 다시 시도. 일단 자기들은 수가 많으니까 발의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다시 또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6월 26일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파면을 시도를 하면서 조기 대선을 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똑같습니다.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리고 왜냐하면 직무 복귀는 합니다. 직무 복귀를 하고 그 직무 복귀하는 그것은 똑같지만 기각은 최소한 이제 형사재판은 따로 열리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는 2027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각하를 하면은 일단 2027년까지 임기는 가되 그 중간에 언제든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켜서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불을 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각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데 다만 설명드렸다시피 각하라는 것이 새로운 옵션입니다. 새로운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기각과 각하 의원을 합하면은 인용이 안 되는 산술적으로 딱 그렇게 되죠.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각해야 되느냐, 각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좌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보통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기각해야 되냐, 각하해야 되냐가 아니고 인용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파면해야 되냐, 파면 안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물으면은 인용이 한 6 아니면 6대4 정도 나오죠. 6대4. 뭐 그런다 그 6대4가 인용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탄핵의 민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려면은 가반 민심이 아니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도 3분의 2죠. 3분의 2.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도 9명 중 6명 3분의 2죠.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을 하려면 그 정도 압도적인 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대4라고 해서 이것을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여론조사하면은 6대4가 나옵니다. 대충 5.5대 4.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여론조사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하라는 선택지를 다시 하나 집어넣고 조사를 하면은 각하라는 선택지를 집어넣으면은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되는데 각하와 인용을 합치면은 각하와 기각을 합치면은 각하와 기각을 합치면 인용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은 상당히 반길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데 반길 일인데 그런데 각하로 결론이 나면은 잔불이 좀 남는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해보 세 번째는 지금 한덕수 기각의 이재명 멘붕 선거법 20 나오면은 좌파에서 이제 손절을 할 것이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재명의 전략이 뭐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제가 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자기 2신보다 먼저 넣도록 하려고 무진애를 썼느냐. 심지어 빨리 안 한다고, 이제 헌재가 빨리 선고 안 하는 이유를 이재명은 꿰뚫고 있습니다. 왜 선고를 안 하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헌재 안에 자기 이른바 빨대가 있죠. 빨대. 자기에게 정보를 주는. 가령 문영배와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노동법연구회라는 그 좌파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SNS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하죠. 지금은 좀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좀 연락이 끊겼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문형배로부터 정보를 받겠죠. 그 안에 내부 분위기. 그리고 정계선도 좌파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바로 국회 측 청구인 대표인 김희수 변호사하고 같은 법인에서 근무를 하죠. 그러면 김희수는 이제 이재명 쪽이죠. 이재명 편이죠. 그래서 정계선 남편 황필규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김희수를 통해서 이재명이 정청래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내부 정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6명은 안 돼.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되는데 6명은 안 돼. 이런 이제 정보를 접하니까 일단 마은혁이라도 투입을 해보자. 마은혁 극좌파 후보자죠. 마은혁을 투입을 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은혁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 소동을 벌인 겁니다. 박찬대가 탄핵을 하겠다. 오늘 중으로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은 협박까지 했죠. 협박. 국민 누구나 긴급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동네 건달들이 하는 그런 말투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은혁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빨리 돼야 된다. 딱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간 싸움. 이재명이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선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26일 2심 선고 3월 20일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박찬대가 뭐 그런 말까지 하죠. 반드시 25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된다. 내일인데. 그 다음에 민노총이 25일까지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면은 26일부터 총파업하겠다. 왜 하필 26일인가? 26일이 이재명 재판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올인을 하면서 이재명의 꿈은 뭐였냐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꿈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때 김어준 그 방송에 나가서 자기 선거법 2심 선거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건데, 실제로 어떤 방법을 꼼수를 구상을 했는가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먼저 나온다. 지금 이재명의 이 국리를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의 국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지만, 이재명의 국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먼저 나온다. 자기보다. 그래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 파면이 되면은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대선 선관위가 주동이 돼서 주도를 해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던집니다. 던지고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이 대선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상황에서 20날짜가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 완전히 처지가 다른 조기 대선전이 시작이 되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뭐 좌파가 표를 몰아줘서 가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나오는 사람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그러면은 과연 2심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 못할 거다. 선고를 아예 뒤로 밀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집권하면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미루거나 아니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형으로 솜방망이로 때릴 것이다. 이런 게 이재명의 구상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헛된 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모레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재명이 1심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
피선거권을 받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은 이건 이제 사실심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심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 2심이 똑같으면은. 자, 그러면 야당에서 손절론이 일어나겠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 뭐 김부겸, 김동연, 뭐 이런 사람들,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보나마나 대법원 가면 확정 판결이 되면은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 믿고 계속 가다가는 같이 망한다. 나중에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할 텐데 거기다가 434억 원이 있죠. 그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이면은 이재명 손절론에 들어가겠죠. 손절론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은 2심이 선고되는 순간에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현재도 그 이후에 뭐 4월이 될지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은 그 이후에 선고라는 현재도 좀 홀가분해지죠. 이재명이 2심까지 피선거권을 다 박탈되고 하면은 뭐 기각을 하더라도 좀 그다지 큰 부담이 없는 민주당이 좌파 진영이 어차피 분열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그런 이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큰 전국을 좌우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조건 자기 선거를 뒤로 미루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이는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니 다시 오늘부터 천막 당사를 쳤죠. 천막 당사를 쳤는데 아마 천막 당사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434억 원 국고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재산이 지금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여의도에 있는 당사, 민주당 소유죠. 그 당사가 한 400억 되고 유동자산이 한 400억 되는데 유동자산을 국고 한수하는데 다 써버리면은 당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활동도 못 하죠. 그래서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딱 맞습니다. 434억 원. 그러면은 천막 당사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황금의 그 선거 순서다. 정말 최적의 선거 순서가 지금 나왔다. 한독수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최적의 순서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일 텐데 그것이 각하 형식이든 기각 형식이든 직무 복귀일 텐데 오늘 한독수 총리가 이렇게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서 첫 단초가 제대로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초가 제대로 끼워지려면은 이재명이 모레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이재명의 2심 재판부가 이상하다. 그 중에서 뭐 두 사람이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 말고 두 사람이 좀 성향이 이상하다. 과거의 그 판결 같은 것을 보면은 좌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좌파 판사 논란이 있고 나서 상당히 이 어떤 이념이나 성향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가령 한성진 부장판사, 지금 모레 2심을 하는데 1심 선거법 1심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였죠.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정치 이념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거를 하니까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한 지기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죠. 그래서 또 지금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판사 성향 다 압니다. 국민들로.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은 거의 자제를 할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본다면은
두 번째, 이 단추,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 단추도 제대로 끼워질 것으로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기각 또는 각하로 나와서 직무 복귀를 하는 것이죠. 각하를 하게 되면 잔불이 남지만은 그것은 이 국정 성과를 내가면서 상황 관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다시 이 불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송건의 현장 정치를 보내드렸는데 희망찬 희망을 갖게 되는 내용을 보내드려서 저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전 상황 좀 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을 할 텐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송건의 현장 정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ve got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